네. 배우 김혜은 씨가 서울대 학력이 부끄럽긴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자님. 네네. 네. 저분이 이제 부산 출신이고요. 네.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나오셔가지고 방송국에 아나운서로 취업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뭐 기상캐스터도 하시다가 나중에 배우로까지 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네. 이분이 이제 유시민 작가가 설단영 여사 비하 발언에 대해서 저격을 했죠. 이렇게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나온 것이 부끄럽다라면서 배우로서 저격을 했습니다. 공인된 입장에서 저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다가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아까 지지도 나왔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된다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도 저렇게 소신을 밝혔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보수 유튜브에서는 참 드문 현상이죠. 그렇죠. 네, 참 맞습니다. 보수 쉽지 않은 우리 일입니다. 네. 탤런트에서는 참 연예인들 연예인 중에서는 네. 네. 참 드물고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서 공격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겠죠. 근데 좀 저는- 지켜줘야 될 건데 맞아요. 네. 지켜줘야 결국은 돼요. 기사를 맞아요. 내렸다는 얘기도 있었대요. 맞아요. 저는 근데 저 어. 배우분이 네. 뭐 보수라서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말을 그렇지. 하셨다고 그럼요. 봐요. 그렇지. 보수라서가 아니라 성향을 떠나서 상식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공격당하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기네 진영에 스크래치 내거나 공격이 되면은 상식과 비상식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상식적인 사람들이 그 분을 지켜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당이 뭡니까? 지금 내부에서 지금 비상식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힘이 못 되고 힘을 실어줄 수가 없는 이 부분이 저는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에서 공격을 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도 필요하지만 저는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이 방송 보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분이 보수주의자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네. 또 여성으로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그냥 멋진 여성이구나. 맞아, 진짜 저는 이렇게 멋있으세요. 이런 네.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참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네. 뭐 보수니 진보니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맞아요. 합리적인 사람이구나. 음.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저걸 이래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가장 큰 생각은 보수가 가지고 있는 동지애하고 진보가 가지고 있는 동지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유시민 문제가 나왔을 때 김어준이가 제일 앞장서서 방어를 하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동지란 것은 때로 실수할 수 있지만도 실수할 때 내가 케어 안 해주면 누가 케어해 주느냐. 그것이 뭐지? 동지애를 가지고 있는 진보의 생각 그러니까 같아요. 실드는 내가 그러니까 쳐줄게. 실드는 쉽게 하면 자식들이 나가서 사고 치는데 다른 주변에서 다 욕해도 엄마로서는 욕하지 못하는 것처럼 동지로서 진보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렇게 세상이 비난하고 저 유시민이의 저런 부분에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다 욕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 상식선에서 욕을 먹는 저 우리 동지 사람 실수할 테니까 우리가 보호 안 해주면 누가 보호해줘? 맞습니다. 이런 동지애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가지고 있는 그게는 잘 되고 뭐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는 저런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뭐죠? 아까 얘기대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보다 배척부터 한다는 거. 맞습니다. 나한테 묻어올까봐. 내한테 똥 묻을까 싶어가 배척부터 한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두 가지로 얘기를 정리를 합니다. 보수는 분열 때문에 망하고 맞습니다. 진보는 부패 때문에 망한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험이 있더라도 뭐지 덮어주니까 자꾸 부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 맞습니다. 보수는 약간만 하면 내한테 똥 묻을까 도망 다니고. 입 딱 다물고. 저런 네. 조금 전에 저런 배우는 우리가 그 보수 진보 우리 김앵커가 얘기했는 그걸 떠나서라도 상식선에 있는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케어해주고 그렇죠. 존중해주고 그렇죠. 인정해줘야 된다. 맞아요. 그런 겁니다. 맞아요. 저 지금 포인트예요. 김어준이 실드 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 네. 이번에 유시민 발언에 대해서 이제 그 방어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시민은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 우리 당직자도 아니고 민주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시민은
그럼 그렇게 따지면 김어준도 민주당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죠. 당직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음. 정치인도 그렇죠. 아니고요. 김어준과 유시민은 이 민주당 진영 사람들의 일종의 이데올로그라고 하나요? 이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 지주입니다. 맞아요, 정신적 맞아요. 지주고 이제 브레인이고 항상 정치적 논리를 제공하는 그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유시민은 설란영 개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무슨 여성이나 노동자, 그렇죠. 저항력자 일반을 이렇게 비하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진짜 어이없는 궤변에 불과하고요. 심지어 이게 유시민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에서도 이제 요번에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국노총에서는 이거는 명백한 계급적 성차별적 발언으로 내재한 엘리트 의식의 발로라고 했고요. 민주노총도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비하이며 학력에 대한 차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저는 그날 이 유시민의 이 발언을 보면서 네네. 이분이 이 설란영 씨라는 설란영 씨라는 분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20몇 살 때 노조위원장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함께 김문수 후보와 함께 노동과 민주화 운동 현장을 누볐던 분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부인 3번, 그러니까 국회의원 3번 도지사를 하면서 2번을 하면서 정치인 부인으로 20년 넘게 산 사람입니다. 그 정치인 부인으로 살면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공직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아직도 봉천동에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제가 이제 아파트가 전 재산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아파트가 전 재산은 아니고 5억 원 현금이 더 있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김문수의 전 재산은 아파트와 5억 원 현금.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될 정도로 저렇게 천명결백한 공직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부인의 역할이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내가 청렴하지 못하면 남편이 청렴한 공직자가 될 그거 수가 맞지. 없습니다. 그건 포인트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용산에서 나온 파면된 대통령 윤씨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결정적으로 남편의 공직 생활을 좌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고요. 그런데 설란영 씨는 정치인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그렇게 다해온 분이신데 유시민에게는 그런 게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유시민한테는 오로지 설란영이라는 사람은 고졸 여성 노동자라는 한 줄로 압축되는 그거 정체성만이 그에게는 전부로 보였던 거라고. 거기서 우리는 이제 영어로 디스커스팅이라고 하죠. 역겹다는 느낌을 그렇죠. 갖게 되는 그렇죠. 것입니다. 네네. 나왔어. 네. 네. 근데 저는 저 생각했어요. 심상정 전 대표는 네네. 유시민 씨의 저 발언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요. 오늘 이제 조선일보에서 네. 장기표 선생 부인 조모아 여사하고 인터뷰 내용을 기사를 실었거든요. 거기서 조모아 여사가 이래서 유시민 민주화 운동 했는지는 모르겠고 민주화 운동 언제인지 모르겠고. 네. 노무현 팔아서 호의호식한 사람 아닌가라고 그렇지. 저격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런 분에게 저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네. 저렇게 이제 변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유시민 자격 있다 이러잖아요. 저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받아주는 지금 언론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까 이제 우리 말했던 김혜은 씨 같은 경우 73년생이잖아요. 네네. 그분 같은 경우는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어떤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어릴 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봤을 때 지금 보고 두 분의 이제 연애 스토리라든지 살아왔던 기사를 보니 네. 굉장히 존경하고 싶다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쵸. 김혜은 씨 같은 경우 자기 남편이 좀 보면 좀 권위주의적인 어떤 분이었다고 언론에 좀 나왔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이었고 지금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저분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은 어느 사실에도 없어요. 저분의 누님과 동생을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분이 언제 등장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왔을 때 경기도 일산인가 어디에서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백바지 입고 국회에 들어와서 맞아요. 그때부터 이분이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분이 민주화 운동에서 감옥 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독일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왔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과연 김문수 후보라든지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논평할 가치가 있냐. 그리고 저분도 잘 몰라요. 설란영 여사가 고졸이라는데 아니에요.
카톨릭 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왔어요. 늦깎이 공부를 아, 하셔가지고. 그랬구나. 저분 대학교까지 나오신 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사실도 모르고 관계도 모르고 그냥 나온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